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가 나왔죠. 비명계 현역 의원 대다수가 원외 친명 후보들에게 밀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밤 10시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로 생방으로 봤는데 아침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오밤중에 비명 행사다, 비명 학살의 밤이다, 또 이런 뭐 또 헤드라인까지 뽑았더라고요. 이 자객 출마 논란이 일었던 지역구들 현역 강원 도당위원장으로 이 더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서 이제 당에서 주의 조치까지 받았던 더민주혁신의 좌장 김우영 위원장 결국 비명계 강병원 의원을 꺾었죠. 또 당 원내대표를 지낸 비명계 중진 박광훈, 삼선 전해숙, 재선 정춘숙 의원 모두 비명계 원외 도전자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또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윤영찬, 김한정 의원도 친명 비례대표 이수진, 김병주 의원에게 패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남겨뒀습니다. 지역구 현역 11명 가운데 7명이 탈락했는데 이 중 6명이 비명계였습니다. 단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은 비명계 신영대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친문대 친명 대결로 불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패배. 또 한편으로 친명대 찐명 대결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찐명 박균택 당대표 특보가 친명 이영빈 의원을 제쳤고요. 또 반면에 찐명 조상호 변호사, 저희 시사 1번지 수요일 고정 패널이었는데 친명 최기상 의원에 밀려 패했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의 고전은 예측됐던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참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이 50%씩 반영하는 경선 투표 특성상 권리당원들 표가 친명 후보에게 결집한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친명계가 경선에서 대거 이기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더욱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민수 대변인. 네. 자, 이 김의겸 의원 탈락이 저는 좀 놀랐어요. 김의겸 의원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명이죠. 근데 그 신영대 의원이 그 지역의 현역이기 때문에요. 두 분이 아마 치열하게 뭐 어떤 조사도 보면 상당히 경합이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심을 한 걸로 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신 비명 학살의 밤 이런 건 정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 제목이긴 한데요. 네. 학살이라 하면 제가 이제 현장 취재 기자 할 때 그 한나라당이 예전에 이회창 총재, 그때는 총재라고 했습니다. 당 대표를. 그때 2.18 제가 학살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전 언론이 그렇게 했었고. 김윤환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그때는 왜 그런 표현이 저는 나름 그래도 타당하다고 봤냐면은 아예 경선의 기회가 없이 그냥 당신은 무슨 뭐 어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까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 공천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일어났던 이제 우리 경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우리 당 같은 경우 국민 참여 경선이 있고 국민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원 50%, 국민 50%, 국민 경선은 국민들 100% 있는데 이게 다 특별당규에 의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김우영 위원장은 이제 그렇게 김우영 후보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분이 은평에서 구청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지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강병원 제 기억으로 의원하고 경선을 벌일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뭐 김한정 의원 계신 곳에 가서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한 김병주 의원은 비례대표 육군 사성장군 출신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내려갔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누볐고 그리고 또 이 경선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당대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우리 당원들, 뭐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지도부나 대표의 어떤 그런 거가 작용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다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목을. 그 언론이 누가 제목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뽑았다.
실제로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어제 누가 묻더라고요. 밤 10시에 발표 어떻게 날 것 같냐. 그래서 비명류로도 방탄 열차는 간다. 여기 비명들을 다 학살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좀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전국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을 충실하게 방어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게 공정한 어떠한 형태를 띠기 위해서 지금 경선 과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시작했다. 여기 그 현역 의원들 평가 자체도 이게 공정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대로 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하위 10%에 이재명 대표도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 10%를 정하고 20%를 정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또 민주당이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갑자기 생긴 여성 전략 특구, 갑자기 생긴 청년 전략 특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당원 100% 뭐 여기 또 혹은 여론조사 100%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변경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꽂아 넣었다. 그래서 이게 암만 경선 과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페널티를 받을 사람들 페널티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친명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천 과정은 어차피 국민들께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단지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남은 기간들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댓글 중에는 경선을 통해서 떨어졌는데 비명 행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옵니다. 네, 뭐 저는 근데 뭐 당연히 경선 시스템에 들어갔으니까 뭐 본인들이 현역으로서 내가 현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뭐 하위 10%건 하위 20%건 내가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의 당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그걸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간과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저께 결과 보고 마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 발표를 보고 뭐 아까 앵커께서 이 학살이라는 어떤 그 공천 학살이라는 어떤 표현이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어떤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의 항의도 있었지만은 저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그 수영대군이 어떤 그 공신들을 밤에 이제 다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학살을 해요. 정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정말 문을 지나자마자 철퇴를 맞고 죽는데 저는 지금 마치 그 장면이 떠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제 떨어진 비명분들에 대해서 뭐 측은한 마음은 1도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당내에서 경고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이제 삼지대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지금의 당 내에서는 어쩔 수 없 이 경선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경선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된다. 오히려 정말 딱 비유를 하자면 삶아지는 개구리예요. 냄비 속에서 자기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그냥 죽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현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 구조, 당원 구조라든지 이런 구성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임종석 전 실장도 뭐 본인이 이제 뭐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당권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당원 구조라든지 임종석 실장이 당을 좀 떠나 있으셔가지고 현실을 잘 모르세요. 근데 당 내에 있다 보면 지금의 어떤 당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권을 이재명 대표 저는 연임도 할 수 있다 보고요.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세우는 아마 인사가 또 다시 될 수도 있다 보는데 절대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당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공천의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이렇게 확장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총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한민수 대변인 반론을 하시고 우리 그 윤주진 대표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어떤 정치부 기자가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NL계가 민주노동당을 접수해가는 과정과 되게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해나가는 거죠. 이 친명이 아주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런 정치 전략적 리더십은 상당히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비명계 친문계가 전혀 구심점과
작전 사령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뻔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투만 했을 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응하지도 않았고 이 룰 문제라든지 권리당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뭐 피해 모교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당 장악력을 비명 친문계가 좀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고 잔류를 선택한 뭐 기동민 의원이나 또 이번에 이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아마 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민주당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는 2대8이었거든요, 룰이. 그래서 80% 여론조사였고 여기 민주당은 5대5였잖아요. 이 2대8과 5대5 이 숫자가 가져온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어떤 지적이.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경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선 결과마저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표심은 당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결국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물론 뭐 설전 우리 실장님처럼 새로운 미래 3당도 있습니다만은 양당 정당만 논다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공천 과정을 비교를 하실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변화의 욕구, 이런 희망, 기대를 담아낸 인적 쇄신을 공천을 한 건가?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뭐였습니까? 다수도 아니고 일부 언론 지적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이제 민주당 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한 공천했는데 요즘은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현역 불패에다가 중진 불패, 돌려막기. 말은 재배치지만 돌려막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지난 2월 2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거 표결 전에는 현역들이 거의 바뀌질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재의결 표결을 놔두고 공천했다는 공천을 하면서 현역들을 모두 살려놓지 않았느냐. 고인물 공천 아니냐. 심지어는 썩은 물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됐습니까? 아주 양지라고 하는 강남 쪽에서는 여론조사 본인이 밝혔어요. 당에서도 그랬고. 1위 후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컷오프 됐습니다. 경선만 붙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거를 아무리 국민의힘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오늘 우리 방송도 듣고 다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선을 시스템에서 치러진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무슨 대거 비명을 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제 3인 경선 끝에 결선 기회 얻은 박용진 의원이 본선에 갈까? 설주한 이제 어떻게 봐요? 저는 본인은 굉장히 자신하고 있던데요. 짧게. 예. 62%를 획득을 해야 돼요. 최소한. 예.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추미애 전 의원, 그다음에 최민희 전 의원, 뭐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은 지금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분이죠. 경선 혁명이다. 당원이 주인된 날이다.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명 갈등 폭발 직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당 잔류를 전격 선택하면서 좀 잠잠한 듯했던 또 공천 내용이 이분들 또 발언 때문에 좀 불거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여전사 3인방 이제 아니지 않나요? 주랭랑 3인방 됐죠. 왜냐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세 분을 아무도 안 오고 다른 분을 보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번 경선의 어떤 불편 부당성을 오히려 부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경선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좀 좋은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구를 받은 거고 경선 혁명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표현이 좀 과도할 수 있는데 제가 절대 이 둘을 등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전체주의 독재나 이런 정당들을 보면 다 시스템으로 해요. 아주 고도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하죠. 지금 중국도 다 재판도 하고 변호사도 다 있습니다. 북한도 다 재판 있고 변호사 있고 뭐 합니다. 근데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뭐 권위주의 시절에 나왔던 그때는 뭐 변호사 없었고 1심, 2심, 3심지 없었습니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아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표현이 전 너무 좋은 게 계산기 두드려서 공천할 거면 뭐하러 공간이가 필요하냐는 거죠. 시스템으로 하는 거 바로 계산기 공천인데 시스템도 나름대로 시스템에 필요한 어떤 정무적 판단과 어떤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것이 최소한의 잡음이 나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친명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공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하다 이것은 국민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세빈. 일단 이게 방금 다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최종 단계는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정말 공정하게 작동시키느냐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 내 편이 아닌 자들을 죽이겠다라는 룰로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시스템이란 이름 하에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찐명 가려내기 공천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만들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경선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 하는 것들은 승복해야 된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대선도 대통령 선거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왜 0점을 받았는지, 왜 의원평가 10% 이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산을 받아야 되는지 등등등의 이러한 불합리성을 느끼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짜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22대 국회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아무리 돌려봐도 국민을 대표할 사람들보다 이재명 대표를 대표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